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덮친 강화도의 관광객이 크게 줄어 인천시와 강화군이 관광객 발길을 유도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돼지열병 살처분 농가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보상금 3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연구 용역을 통해 김포와 고양, 파주 지역의 한강하구 뱃길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운영되는 부천중앙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이 공무원 무료 이용 문제로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전쟁 정전 이후 자유롭게 오갈 수 없었던 비무장지대, 육지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남북이 맞닿아 있는 한강하구 역시 70년 분단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인데요. 물길은 여전히 막혀 있지만 이곳에서 평화를 준비하는 움직임은 분주합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과 북이 한강하구 뱃길을 열기로 합의한 지난 봄. 약속한 4월이 됐지만 뱃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남북 정세는 풀리지 않았고 물길도 여전히 막혀 있지만 한강하구를 바라보는 눈길은 달라졌습니다. 한강하구는 자원의 보고고 소중한 그 관광 가치도 갖고 있기 때문에 DMZ, 육로 DMZ뿐만 아니라 이 그 하구 또 해상 DMZ까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광객들도 오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좀 이 지역 분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자. 한강하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도 그려졌습니다. 경기도 용역 결과 연구진이 주목한 건 뱃길이었습니다. 김포와 고양, 파주를 아우르는 중립수역 인근 뱃길을 복원하는 안입니다. 흔적만 남아있는 김포 조강리 마을의 옛 포구를 복원해 번성했던 포구마을을 재건하는 구상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 2, 3년 안에 실현이 가능한 한강하구 둘레길 조성과 생태 조사부터 통일 이후 검토해야 할 남북 도보다리 조성까지 연구진이 내놓은 활용 방안은 다양합니다. 오랫동안 피해를 보아온 그 지역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과 정책의 아이템 등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경기도 계획에도 보면은 뭐 산업 분야라든지 생태 분야, 특히나 관광을 중심으로 한 경제 분야에 대폭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 김포로서는 앞으로 우리가 그 평화나 남북교류 협력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나가는데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분단 70년 동안 닿을 수 없는 곳이었던 한강하구 중립수역. 남북 정세는 여전한 걸림돌로 남아있지만 한강하구에서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가을 태풍 피해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덮친 인천 강화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지역민들의 시름이 깊어졌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와 강화군이 함께 지역 관광 되살리기에 나섰는데요. 이번 주말 하루 나들이 일정으로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이정하 기자가 강화 곳곳의 명소 소개해드립니다. 인천 강화의 풍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곤돌라를 타고 정상에 다다르면 무동력 썰매 강화 루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헬멧을 갖춰 쓰고 시원한 바람 사이로 한껏 질주해봅니다. 지난해 개장한 강화 루지는 트랙 길이가 1.8km로 동양 최대 규모입니다. 단연 인기가 높습니다. 아이랑 우처럼 쉬는 날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곤돌라도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지도 않고 아이랑 같이 탑핑해서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즐겁습니다. 풍선을 이용한 작품부터 이색적인 느낌이 풍기는 조형물까지 자연 속 미술관도 볼거리입니다. 인천 직물 역사의 시작인 조양방직. 곳곳에 오래된 풍경들을 마주하다 보면 마치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듭니다. 오래전 섬유 공장이었던 공간은 지금은 감각이 돋보이는 카페로 변화했습니다. 조양방직 내부에 들어찬 옛 골동품들은 나들이객들을 발걸음하게 합니다. 옛날 어른을 생각하고 한번 해봤어요. 신기해요. 지금 여기 물건들이 다 신기해요. 그래서 한 번씩 지금 다 찍어보고 싶어요. 다양한 볼거리에도
강화군 내 관광지는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 이전보다 매출이 30% 이상 급감한 상황. 지역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강화군에는 애완견 돼지 한 마리 남은 것까지 모두 다 살처분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 그동안 오지 않으셨던 많은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화를 찾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부탁드리는데요. 연이은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한동안 침체됐던 지역 관광업계가 다시금 활기를 찾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김포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포시는 살처분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전이지만 양돈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상금 3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돼지 재입식을 서두르기 위해 농장 내 분뇨 등 오염물질 처리 비용 역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가 두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김포시는 지역 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정부에 보상단가 현실화와 재입식 조기 실시를 건의했으며 보상단가는 김포시 1차 발생 전 평균 가격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포시가 대구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황해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18일 중국 산둥성에서 전기차 관련 국내외 기업 5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황해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전기버스나 전기화물차, 전기배터리 관련 기업들로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전기차 기업 유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돈을 내고 정기 이용권까지 끊었는데 정작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이용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최근 부천 지역 커뮤니티에 이런 불만글이 올라왔습니다. 부천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정기권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중앙공원이면 부천시청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인데 이곳 지하 주차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 유독 최근 들어서 이 부천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에 주차 자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시민은 10월이 되면서 주차 전쟁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돈을 주고 정기 이용권을 구매했지만 정작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이 주차장을 돌다가 결국 또 다른 주차장에 돈을 주고 주차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시청 직원들은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돈을 주고도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도 역시 이런 피해에 대해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주차 이용권을 구매했는데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서 다른 주차장에 가서 또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가보시니까 주차장 상황이 어떻던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이틀 동안 아침 출근 시간마다 거기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에 가서 관찰을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아침 8시 정도가 되니까 대부분의 주차 공간이 다 차로 찼습니다. 특히 자리를 찾는 시민들이 일부 시민들은 궁여지책으로 주차장 통로나 코너 같은 데에 차를 대고 가는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기권 비용이 전일 주차 기준으로 한 달에 5만 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마저도 이 정기권 이용 정원이 한 200명 정도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1년에서 2년가량은 또 대기해야지 이걸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넘게 대기해서 또 돈까지 주고 이 정기권을 신청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좀 불만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차장에서 만난 시민 한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요즘에 들어오면 거의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냥 막 차 보세요. 인도고 뭐 사람 다니는 길에다 다 대놓을 수밖에 없게끔 해놨지 않습니까? 전기구 끄는 사람들한테는 피해죠, 그게. 네, 또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처럼 일반 시민들은 돈을 주고도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청 직원들은 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가 청사 주차장의 자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난 2016년부터 이 중앙공원 지하 2층을 시청 직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하 1층이 448면이고 지하 2층이 534면입니다.
이 지하 1층이 근데 이 방치 차량 등의 문제로 실제 이용 가능한 이 면수가 한 300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청 직원들의 경우에는 청사에 주차할 경우 일 최대 주차 요금이 2,000원이고 또 중앙공원에 되면 무료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많이 이제 중앙공원으로 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지하 2층 주차면 일부를 또 일부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까 말했듯이 이런 정기권을 좀 어렵사리 구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자리가 부족할 거면 애초에 뭐 팔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천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 쪽에 문의를 했는데요. 최근 시청 앞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장 인부들이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좀 차량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와 좀 통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늘어난 차량이 일평균 한 100여 대 정도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지하 1층에 한 30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좀 줄어든 수치인데 그렇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오는 12월까지는 이런 공사로 인한 차량 증가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 1층 주차면 중 방치 차량 등으로 일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정리를 통해서 11월부터는 이 지하 1층 448면을 모두 온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민분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구 검단 지역의 정신병원 개원을 둘러싼 갈등이 곧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서구청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가 다음 주면 나오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의사협회 사무실을 찾아 심판 취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3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통학을 글로 하고 학원이 거기가 그 주위에 다 학원이 다 있어요. 동네 그런 거 들어오는 걸 갖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신병원의 개설 인허가는 이러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저희는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현 서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를 할 것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은 작성이 되었고 5개월 전부터 시작된 서구 원당 정신병원 개원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지난 9월 대한의사협회가 서구청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이 오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고를 일주일 앞둔 21일, 원당 주민들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규탄 집회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서구에 5개의 정신병원이 있는데도 상가 밀집 지역에 정신병원을 추가로 개원하려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신규 개설 추진하는 병원 바로 앞에 49병상 규모의 정신의학과 의원과 지역의 179병상 규모의 정신병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 불안감을 갖고 주민들이 살아갈지 꼭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가 서구청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과 구청장에 대한 고발을 모두 취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상적인 검토를 거쳐 처분한 서구청의 업무 처리를 두고 대응하는 것에 원당지구 주민들은 분개합니다. 지역민들의 의견도 행정청의 판단도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지역 정치권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구청의 원당동 정신병원 신규 개설 불허 결정은 당연한 것이며 대한의사협회와 해당 정신병원은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주민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은 행정심판을 취하할 뜻이 없으며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의사협회가 행정심판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결과가 나오는 오는 28일 인천시청 앞에서 또 한 번의 항의 집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후변화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열린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 인류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탈석탄 로드맵 제시와 같은 중장기 단계별 계획과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8개국 37개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 500여 명이 참가해 기후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기도가 지역 주민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지역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성남 판교에 마련된 협의회는 앞으로 데이터 생산과 수집,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데이터 유통 가격 산정과 데이터 생태계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신상품 발굴과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맞춤 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과 물류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편의시설과 교통안전시설 상당수가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의 다중이용시설 주변 도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4,900여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시설물별로는 버스 정류장의 경우 170곳 가운데 79%인 135개소가 휠체어 진출입이 어렵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또 배수 덮개의 경우 439곳 가운데 76%인 334곳이 틈새가 벌어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1,500여 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3,400여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내년까지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붉은 수돗물 재발 걱정 때문에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올 하반기 예정했던 인천 지역 정수장과 수돗물 가압장 시설 점검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상수도 본부는 10월 중 남동 정수장과 수산 정수장 가동을 각각 멈추고 시설 점검과 보수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또 11월 중 부평 정수장과 서울 성산 가압장 가동을 멈추고 시설 점검과 관로 설치 공사를 계획했었는데요. 상수도 사업본부는 정수장 가동을 중단할 경우 다른 정수장에서 물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 관로에서 침전물이 떨어져 나올 수 있어 침전물 최소화 대책을 마련한 뒤 진행할 계획입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를 우려해 상수도 본부는 수계 전환 없이 야간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로 설치 등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만 수계 전환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의병장이었던 중봉 조헌 선생의 필체를 바탕으로 전용 서체를 개발했습니다. 김포시는 전용 서체로 김포 평화 제목체와 본문체를 개발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평화 본문체는 임진왜란 당시 지역 의병장이었던 중봉 조헌 선생 문집의 필체를 재해석한 서체입니다. 김포시 전용 서체는 공공 저작물이기 때문에 상업적, 비상업적 용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환경부 주관 2019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 평가에서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환경부는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부천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하수도 안전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청한 날이 돌아왔습니다. 수요일은 전날보다 하늘의 구름량이 늘겠는데요. 동해안과 제주도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는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량입니다. 우리 지역은 수요일에 구름만 많겠고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면서 주말부터는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아침엔 쌀쌀했지만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당분간 한낮엔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말부터는 낮 기온도 급격히 낮아집니다.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수요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경상 이남 지역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